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모르는 나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매력은요, 타인들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 이 부분이 참 매력있다. 또는 반하거나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요소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직 발현되지 못한 잠재된 매력과 그에 대한 조언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매력의 종류가 다르고 다양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 내가 닮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비교하고 그것만 쫓게 되면 나의 본연의 매력을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매력과 강점, 또 장점이 있는데 평생을 누군가 비교하고 닮기를 원하면서 살게 되면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보통 이제 사주나 심리학에서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면 자신 자체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나이대가 되어도 남과 계속 비교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나이대를 봤을 때 우리 전체 삶에서 거의 이제 중년쯤,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남과 비교하는데 시간을 참 많이 할애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약간 안타깝지 않나요? 그래서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된 분께서 나이대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매력을 좀 더 알아주시고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단점과 약점에 계속 포커싱을 두셨다면 그 시간을 좀 줄이시고 나 자체의 아름다움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다 카드는 따로 뽑을 거고요. 번호는 랜덤이기 때문에 꼭 끝에 번호 공개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모르는 나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특별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1번 분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매력이 무엇인지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떠한 색상을 통해서 잠재된 매력과 조언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인들이 바라볼 때 느껴지는 1번 분의 매력은요. 이 3명의 신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프로메테우스, 두 번째는 히프노스, 세 번째는 더 그레이시스입니다. 아마 좀 일부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메테우스는 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불을 나눠줘서 평생 까마귀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은 신이에요. 어찌 보면 인간의 좀 어머니이자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 불까지 훔쳐서 인간들에게 나눠줬으니까 뭔가 희생하는 정신도 상당합니다. 사람들이 본 1번 분은요, 좀 수동적일 줄만 알았지만 생각보다 좀 과감하고 당돌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신념이 강하고 그에 따라 좀 적극적이고 불도저 같은 성향을 보이는 거죠. 물론 엄청 먼 미래나 한치 앞을 좀 생각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몇몇 있긴 한데 1번 분을 좀 잠시 스쳐가듯 본 사람 외에 가깝고 오래 안 사람일수록 사실 속은 좀 진국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결국 나만을 위해 하는 행동보다는요, 항상 마음속에 화살표가 가는 쪽은 뭔가 나도 나지만 타인들, 좀 이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려고 애쓰는 1번분입니다. 그게 추후 나한테 좀 뭐 피해가 오거나 비판을 받더라도요, 이제 1번분은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사실 그런 쪽으로 마음이 좀 동하기도 하고요. 억지로 내 이익만 취득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 내 믿음이 그쪽이라면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은 특히 뭔가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성향이다. 아마 좀 MBTI도 한국 안에서는 좀 흔치 않은 것을 가졌거나 본인이 항상 머무르는 환경,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그런 곳에서 혼자 좀 튀거나 약간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무드가 있어요. 그렇다고 혼자 놀거나 뭐 남들과 못 어울리는 성향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남들에게 은근 좀 관심이 많고 때론 좀 오지랖도 많아서 계속 엮일 일들이 발생돼요. 이게 본인의 단점이라고 좀 생각해 오셨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동은 늘 조절이 좀 필요하지만 오히려 막 소극적인 사람들은 1번분의 어떤 당돌함이나 적극성, 밀어붙이는 행동력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약간 뭐 완드 나이트 같은 프로메테우스보다 행맨, 매달린 남자를 프로메테우스로 묘사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의 프로메테우스이다 라는 거죠. 사실 나의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때로는 타격이 올 때도 좀 있고 스스로 좀 서둘렀나? 좀 신중할 걸 그랬나? 싶은 상황도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어쩌다 올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1번분의 약간 매력, 1번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약간 일시적으로 좀 위축되고 일시 정지된 모습일 수 있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요, 좀 예지력이 상당하고 손재주, 예술적인 재능이 좀 많은 신이에요. 이처럼 1번분도 성견지명,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행동부터 앞서는 것 같겠지만 생각보다는 1번분은 멀리 보고 행동한다. 근데 가끔 너무 멀리 보니까 남들은 이해를 못하거나 말이 안 통할 수는 있어요. 이건 사실 다수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매력이라기보다는 최소 약간 5년이나 10년 이상 알아온 지인들은 이미 1번분의 그런 점을 매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1번분이 그런 걸 막 자랑하거나 생색내지도 않아요. 또 혼자 취미로 뭔가 사부작 만들거나 만들어서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 그게 은근 솜씨도 좋고 창의성 있는 디자인과 모양새이다. 은근 섬세한 구석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히프노스라는 신이에요.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신은 잠의 신이고요. 밤의 여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데스의 충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듯이 전체적으로 뭔가 밤, 어둠, 그리고 음적인 기운, 또는 비밀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성향을 가진 신이에요. 그리고 유니버셜 카드로는 4 오브 소드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한 프로메테우스와는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겉만 봤을 때 그렇지 1번분의 내면은 이 히프노스, 잠의 신에 좀 더 가까워요. 한마디로 이 신이 조금 본체라는 겁니다. 1번분의 살아온 나날들을 만약 자서전으로 내신다면 누군가는 좀 놀라거나 누군가는 너무 힘들었겠다. 또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챙기고 자신의 고통들을 좀 잘 꺼내놓지 않다 보니까 약간 곱게 또는 밝게 예쁨만 받으면서 살았을 거라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고난들이 좀 많았고요.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서 지금의 1번분이 있는 거예요. 한때는 인간들이 왜 이리 나를 가만두지를 않나? 그냥 쉽게 살고 싶은데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고 계속 벽에 부딪히는 듯한 삶을 살아오시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이러한데, 그러니까 본체는 히프노스인데 이걸 이겨내고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은 이런 프로메테우스처럼 외부와 타인들에게 에너지를 넓히면서 이타적인 성향이 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은근 사람들이 좀 놀자고 하거나 약속을 잡으려 해도 쉬고 싶다, 좀 나가기 싫다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이나 어쩔 수 없이 만날 때는 있는데 집에 얼른 가고 싶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1번분입니다. 이걸 타인들은 매력이라고 좀 보는데 뭔가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자기 얘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친해지기 어렵고 좀 궁금한 사람이다.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가끔 궁금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좀 살아왔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는 매력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1번분이 그걸 다 숨길 필요는 없는데요. 일부러 숨긴다기보다는 그게 그냥 인생의 굳은 살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비밀스러워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잠의 신, 최면까지 하는 신인데요. 1번분은 인간 좀 ASMR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편안한 마음을 좀 심어주고 불안감이나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주고 안정감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1번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도 계속 옆에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게 커요. 뭔가 모르게 1번분과 얘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면을 걸면 자기의 과거 얘기, 무의식의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거를 1번분이 또 잘 경청해준다. 그러니까 말하기보다는 경청의 자세, 듣고 평가, 판단보다는 그럴 수 있구나 이해하는 자세를 가진 1번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그레이시스라는 신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한 명이 아니에요. 유니버셜로는 3 오브 컵스입니다. 그러니까 산미신으로서 아프로디테를 따르는 3명의 여신입니다. 그에 맞게 이 여신들은 매력이나 쾌락, 우아함,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신이고요. 보시다시피 매우 화려한 외모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꼭 외적인 것만 꼬집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1번분의 외적인 매력에 해당한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1번분은 스스로가 그닥 별론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1번분은 외모를 치장하는 것 자체를 한때는 좀 좋아했겠지만 성향이 좀 이렇게 바뀌면서 관심도가 좀 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운 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자체가 있고 어쩔 때 좀 꾸미기라도 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더 증폭된다고 해요. 약간은 이제 백지 아니면 이제 수채화 같은데 빨강색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느낌과 같죠. 1번분은 앞서 나온 신들에게 볼 수 있듯이 어떤 포용력이나 이타적인 행동, 그리고 비판에 대한 어떤 위축, 그리고 음적인 기운, 비밀스러움, 그리고 아름다움과 예쁜 실루엣,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성별이 좀 여자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한데요. 하지만 성별이 여성분이 아니고 남성분일지라도 조금은 포근하고 비밀스러우며 선이 고운 남성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락부락하거나 뭔가 강렬한 인상, 뜨거운 기운보다는 좀 은은한 매력, 그리고 오래 잔잔히 기억 남는 매력, 또는 나서거나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지 않고 마치 물처럼 좀 조화를 이루려는 성향입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의 행동이 나중에 돋보이는 요인이 된다고 하네요. 사실 본인이 튀려면 충분히 튈 수 있는 1번분이지만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항상 그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있고 싶어해요. 나의 어떤 자아나 스페셜함을 드러내서 주목을 받기보다는 주변에 맞춰 조화를 이루는 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1번분은 본인이 비밀리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냥 자동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남들은 그런 부분이 1번분의 사려 깊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뚜렷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자신보다 타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네요. 물론 1번 프로메테우스처럼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오히려 좀 정의 구현이나 아니다 싶은 것, 도움을 줘야겠다 싶은 것에는 누구보다 불같이 밀고 나가지만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산미신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석을 하나 뽑으셨을 텐데요. 색상을 통한 1번분의 잠재된 매력과 조언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1번분을 위한 원석의 색상은요, 베이지 컬러예요. 베이지 색상하면 1번분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이 컬러가 상징하는 의미는 중립적이고 침착하고 평온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고급스럽고 명품에도 많이 쓰이는 컬러죠. 1번분은 어느 순간부터 욕심을 줄이고 뭔가 내려놓은 이후로 전반적인 욕구가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지나갈 것들은 지나가고 소멸할 것들은 소멸하는데 뭐하러 붙잡고 있나 라던가 이걸 가지려 뭐 그리 애쓰나 싶다던가 이처럼 욕심이 많이 줄었던 큰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1번분이 마냥 행복했다기보다는 어떤 상처나 고난들에 앞서 그러니까 자매신, 히프노스에서 말씀드린 과거의 상황들이 나를 이러한 성향으로 좀 만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1번분 자체고 매력입니다. 크게 고치고 말고 할 것은 없어요. 다만 이 베이지색의 원석이 잠재된 매력과 조언점으로 나온 데에는요,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선 그런 마음으로 꽤 지내왔고 편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1번분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고요. 어떤 욕구나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좋아했던 것, 즐겨오던 것, 재미를 느꼈던 것이 있고 그것이 마음속에 강하게 아직 뿌리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루려고 하는 과정이 꽤나 좀 고통스럽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컸을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꺼려지더라도 한 번쯤은 직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중용, 중립, 평화, 평온 또한 것과 비슷하게 마음속에 여전히 뿌리내려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내가 뭔가 보답을 바라면 안 된다. 돈을 벌면 안 돼. 사치는 나쁜 거야. 욕심은 나쁜 거야. 이렇게 자신을 자꾸 통제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욕망이나 탐욕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고 보상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쓸모는 없지만 그냥 사치를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해 좀 채워나가고 합당하게 받을 것은 받으면서 사셔야 합니다. 오히려 탐욕 가득한 타인들로 인한 상처 때문에 내가 적당히 가져야 할 것들은 다 놓아버리고 지내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전해드리려는 겁니다. 이타적이고 남을 위하는 건 너무 좋지만요. 내 것도 못 챙겨가며 살지 마시고 스스로도 잘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모르는 나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특별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번 분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매력이 무엇인지 좀 볼 거고요. 마지막은 색상을 통해서 이번 분의 잠재된 매력과 조언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인들이 바라볼 때 느껴지는 이번 분의 매력은요. 이 3명의 신이 나왔습니다. 나이아데스, 칼리오페, 헤파이토스입니다.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나이아드 또는 나이아데스라고 불리는 이 신은요. 연못이나 호수, 샘을 관장하는 물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나이아데스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 물이 그만큼 신성한 힘이 있다고 여겼어요. 아마 이처럼 좀 사람들은요. 이번 분이 뭔가 모르게 맑은 사람이다. 단순히 어떤 지적인 부분이나 지성적인 걸 말하기보다도 뭔가 이번 분은 이런저런 사람을 편견 없이 수용해 줄 것 같고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초반이나 이번 분을 잘 모를 때 그런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동시에 약간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아데스는 물의 신과 같은 존재니까 신성하고, 그러니까 병이 든 자들을 치료해주는 데 전념할 것만 같지만 사실 냉정한 신입니다. 오히려 병이 든 사람이 자신의 물에 목욕을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서 분노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이 더 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2번 분이 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초반에 아직 가깝지 않은 상태에서의 페르소나는 뭔가 조금만 꼬시거나 조금만 설득하면 자기 패를 보여주거나 이것저것 다 줄 것 같은 좀 순둥순둥한 이미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만만해 보이는데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는 거는 오히려 2번 분이 똑똑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애쓰지 않아도 약간 외적으로나 그리고 평소 사람을 대하는 사회적인 모습 자체는 사려 깊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일부러라도 좀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쩌면 2번 분이 사람한테 많이 대여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는 안목이 생겨서 그렇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얻으려고 오는지 순수하게 접근하는지 대충 감이 오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사실 은근 품어줄 것처럼 하다가 끝에는 선을 끊는 경계심이 있어요. 이게 2번 분이 스스로 매력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오히려 사람이 너무 선을 넘거나 다가오면 살쾡이처럼 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동성이면 몰라도 특히 이 부분은 이성분들한테 매력적인 요소가 크다고 하네요. 물론 동성분들도 이 사람 대체 뭐지? 궁금함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왜 매력이냐면 처음부터 경계를 하면 매력이 당연히 아닐 수 있겠지만 좀 받아주고 중간까지 수용하고 유인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여기서부턴 들어올 수 없어. 돌아가라. 이러니까 상대방들이 미치는 거예요. 특히 이성적인 관계라면 더 그렇겠죠. 사실 궁금하다. 이런 느낌의 반응이나 매력보다도 살짝 이런 거예요. 내가 이번 분한테 잘못했나? 말실수했나? 아니면 아까 장난친 게 좀 무례하다고 느껴졌나? 또는 오늘 기분이 안 좋나? 그리고 심지어 이번 분이 만약 연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분이 어제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랑 헤어진 건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번 분에 대해서 왜 그러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서 상대들은 이번 분을 떠올리는 시간이 좀 잦아지고 특히 이성이라면 내가 이번 분을 좋아하나? 라고 약간의 착각까지 불러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고양이 같고 좀 마성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칼리오페라는 신이에요. 이 신은 예술의 여신 중 한 명인데요. 그 중에 서사시를 맡고 있습니다. 뭔가 항상 펜과 종이를 갖고 기록하고 써내려 가요. 유니버셜로는 세븐 오브 코인에 해당합니다. 또 목소리가 좋고 노래도 잘하고 예술적인 성향이 있지만 좀 지적이고 지혜로운 면이 두드러지는 신이에요. 이처럼 이번 분이 앞서 좀 나이아데스를 얘기할 때도 좀 언급은 했지만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죠. 지적이고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서 이번 분은 절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식이나 상식적인 부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나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에서 확실히 느껴집니다. 단순히 직장 쪽보다는 좋아하는 분야가 뚜렷하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따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추후 전문적인 분야로 좀 이직하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술적인 성향이 가미되었다는 거는 뭔가 각 잡히고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의 매력이 아니라 이 사람 뭔가 범생인 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유연하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성숙한 느낌이고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남들과는 다른 조언을 준다고 해요. 그 부분이 사실 이번 분이 뭔가 다 수용해줄 것 같은 이미지가 잡힌 약간 원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분은 들어주는 걸 좋아하고 실제로 뭔가 내 조언을 통해서 도움받거나 변화하길 원할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내가 살면서 얻은 경험이나 책을 읽거나 사회를 통해서 얻은 부분을 한마디씩 좀 거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그 조언들, 해안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도움을 받습니다. 아, 이런 어른이 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동생들도 있고, 단순히 내가 실제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든 학력이 높든 이런 스펙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분은 아는 게 더 많겠지만, 이번 분은 현재도 그러니까 약간 독서, 책 읽기 이런 게 취미거나 이론적인 것, 심리학이나 철학에 대한 정보를 읽고 본인이 기억해서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분이 그렇다는 걸 꼭 알지 못해도 지혜로운 느낌의 분위기가 풍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서 괜스레 나 요즘 이러이러한 게 고민이야 털어놓게 되고, 이번 분의 의견을 듣고 또 다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분이 스스로 확신에 차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나 그런 길에 대해서 이번 분은 충분히 이것저것 따지고 전문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자신이 택한 것에 번복이 적어 보이거나 꾸준히 나아가는 이번 분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물론 이게 타인들에게는 이번 분의 매력이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싶은 이유이지만, 이번 분은 때때로 그게 조금 피로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색내거나 티내지는 않겠지만요. 마지막으로는 헤파이토스라는 신인데요. 이 신은 조금 이름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불과 대장장이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이 신도 마찬가지로 예술적인 성향이 있고 기술자로 여겨지고요. 근데 사실 헤파이토스는 태어났을 때 약간 몸이 좀 되게 약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냉정하게도 올림푸스에서 이제 버려졌는데, 그거를 이제 헤파이토스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좀 키워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신들은 헤파이토스가 만든 무기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억울한데 또 대단하다라고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이처럼 뭔가 좀 끈기랑 불굴의 의지가 느껴지는 신이에요. 앞서 물의 신, 나이아데스 또는 서사시의 예술신인 칼리오페를 보면 말만 들어도 좀 부드럽고 포근하고 수용적인 느낌이 좀 강한데, 두 신 모두 안에 좀 단단함이 있고 다 수용하기보다는 어느 분명한 선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신인 헤파이토스가 이번 분의 마음속에 뿌리가 되는 본체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드네요. 안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고 열정적이고 독한 기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욕심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또는 온화해 보인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이번 분이에요. 헤파이토스 같은 이번 분의 매력은 사실 잠깐 본 사람들은 많이 모르겠죠. 근데 오히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또는 오래 이번 분을 봐온 사람들은 이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 때라고 치면은 조별과제 정도는 같이 해봤거나, 아니면 직장이라면 같이 프로젝트 준비 여러 번의 회의 정도는 했던 사람, 사업이라면 둘이서 이제 동업 정도는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제 이번 분의 면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고 추구하는 면과는 달라요. 헤파이토스도 그렇듯이 결국은 이게 약간 실력이나 능력이 뒷받침되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매력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번 분은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분야, 하는 일에서 전문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뭔가 만들어내고 창작하는 부분에도 좀 뛰어날 수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의 공간을 좀 발견하는 그 눈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남이 뭔가 해놨어도 그거를 이번 분의 좀 손을 탔을 때 더 퀄리티 있게, 보기 좋게, 약간 내실이 좀 더 강하게 바꾸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능을 가진 이번 분이라면 좀 단순한 직장보다는 사업이나 교육 쪽을 하시면 오히려 좀 잘 맞고 인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는 보여지네요.
아무튼 이런 꺼지지 않는 불씨, 열정적인 마음들이 항상 몸속에 있고, 그래서 사실 원래는 태생적으로 다혈질적인 기질이나 약간 앞뒤 안 보고 나아가는 속도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래저래 사건들, 사람들의 좀 대여본 경험, 사회생활로 인해서 앞에 두신과 같은 모습으로 다져진 현재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기질로만 살아가면 가끔은 손해를 보거나 피해 입고 억울한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적당히 좀 잘 절충해서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스스로도 이제 이번 분이 나는 뭐 이중인격자인가? 페르소나가 몇 개지? 라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살아가기 위함이니까 죄책감 가질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석을 하나 뽑으셨을 텐데요. 색상을 통해서 이번 분의 좀 잠재된 매력과 조언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분을 위한 원석의 색상은요, 초록색 컬러예요. 초록색 하면 이번 분은 어떤 느낌이 좀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인 의미로는 생명과 평온, 여유를 좀 상징하고 동시에 시작과 재생의 의미도 있습니다. 앞서 두 명의 신과 너무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헤파이토스는 약간 직관적으로 보면 좀 붉은 느낌이 떠오르는 신인데, 앞에 나이아데스 또는 칼리오페는 초록색이 조금 더 어울리죠. 특히 칼리오페가 그렇습니다. 이번 분의 잠재된 매력과 조언점으로 초록색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약간 칼리오페 그쪽으로 더 기울고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어릴 적 기질에서 좀 바뀌고 싶다고 스스로도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성격을 고치고 싶다. 또는 다른 사람 보면서 저런 사람처럼 좀 살아가고 싶다. 어떤 지향하는 바와 내 안의 선천적인 기질에 좀 이렇게 괴리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롤모델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사실 나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어떤 선천적인 기질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발생하고 피해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남한테 피해를 오히려 주기도 하죠.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이번 분은 나 바뀌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지향하는 점은 이런 초록색과 같다. 아직 더 잠재된 부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은 남들한테 도움 주고 이로운 영향을 끼치는 건 좋지만 선을 넘거나 너무 과하게 접근하면 부담스럽고, 거기에서는 좀 화도 난다든지 기빨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분은 아마 그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좀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 해놓고 왜 화가 나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본인이 남을 바꾸기보다도 스스로 감정 컨트롤, 자비로운 마음이나 나와 타인을 모두 편안하게 하는 길을 항상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평화주의자, 그리고 중재자와도 같죠. 앞서 말한 칼리오페라는 신의 역할 중에 그런 중재자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 기운이 가득한 초록색은요, 자연과 풀숲을 좋아하는 성향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갱생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런 잠재된 매력들이 강한 이번 분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전향을 만약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일을 좀 계획해 보셔도 좋겠네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모르는 나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특별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3번 분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매력이 무엇인지 볼 거고요. 마지막은 색상을 통해서 3번 분의 잠재된 매력과 조언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인들이 바라볼 때 느끼는 3번 분의 매력은요, 이 3명의 신이 나왔습니다. 레아, 아폴로, 네메시스고요.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신은 레아라는 신이에요. 이 신은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올림푸스 신인 제우스나 헤라, 포세이돈 등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약간 데모지신 어머니를 상징하고요.
대지를 좀 관장하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레아의 남편인 크로노스는 레아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나중에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태어나면 그걸 막 집어삼켰다고 해요. 좀 끔찍하죠? 그래서 레아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식을 숨겨달라 도움을 요청하고 돌을 좀 보자기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제우스예요. 아무튼 이런 설화를 가진 신인데 이처럼 3번부는 포근함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새침덩어리나 막 깍쟁이 같은 이미지와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뭔가 타인들이 보기에 이 포근함과 동시에 좀 여유로운 느낌이 가장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3번분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좀 자라왔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가정 환경이 아닐지라도 3번분은 오히려 좀 해탈하고 약간 내려둠으로써 이런 여유로움이 생긴 거예요.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유명한 연예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려고 합니다. 그럼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3번분은 굳이 누군가를 이기려고 애쓰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쪽으로 발현되기보다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결국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가진 가치관은 너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 하거나 공격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단단한 코어,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사실 타인도 결국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싸움을 걸고 딴지를 걸어도 3번부는 꼼짝 않는 편이고 싸움에 걸리지도 승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몸부림치게 그냥 두고 흘러가게 둬요. 이런 성향과 매력을 가진 3번분이라면 물론 뭐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타인들이 보는 3번분은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신기하다. 항상 일관된 모습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반전적인 건 이기려고 하지 않고 굳이 반응을 잘 안 할 뿐이지 자신이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는 뚜렷한 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다 퍼주고 누가 뭐 내 거를 탐하거나 빼앗아 가려 해도 가만히 뭐 멀뚱멀뚱 맹하게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3번부는 자신의 것을 지킬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요. 동시에 그거를 적절하게 나눌 줄도 압니다. 오히려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과사 구분이 뚜렷하고 계산에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손해보지 않으려 하기보다 손해를 볼 땐 보지만 자신이 보상받아야 할 때는 받습니다. 그 차이예요. 하지만 그 끝에는 결국 3번분이 자신을 위한 선택, 물러서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획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모든 걸 포용하는 뭐 성숙함, 포근함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뭔가 신뢰간다, 믿을만하다,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을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바른 방식으로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은 아폴로예요. 이 신의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아폴로는 좀 아름답게 빛나는 외모로서 뭐 태양신으로도 불리긴 하는데 그 외에 뭐 예술이나 음악, 시, 문학과 관련된 신이에요. 그리고 제우스가 아폴로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폴로는 진리를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온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제우스의 아들이다 보니까 좀 애인도 많고 인기도 많았다고 하네요. 물론 당연히 뭐 3번분이 애인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카드가 유니버셜에서는 전차 카드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폴로라는 신이 전차 위에서 타고 달리고 있죠. 근데 보통 전차라는 카드는 앞만 보고 원래는 빠르게 달려가는데 아폴로가 이 전차를 탔을 때는 주변 풍경, 뭐 자연, 예술적인 향연들을 감미하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반짝거리며 바라보는 시선을 좀 즐길 거예요. 빠르지만 비교적 여유롭고 조금은 능구렁이 같은 구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3번부는 앞서 뭐 레아라는 신도 그렇지만 좀 남들과는 다른 좀 영역의 매력이 보여져요. 물론 제가 스스로는 모르는 매력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3번분과 같은 느낌의 매력이라면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자신의 매력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그 범위, 그러니까 뭐 그게 어디까지 퍼져 나가는지,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잘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신감이 차 있기도 하고 그걸 또 뭐 건방지게 드러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죠. 그렇다고 막 수그리거나 어떤 위선이나 겸손을 떨지는 않아요. 자신이 뭐가 장점인지 다 알고 부족한 면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자신을 인정하고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입니다. 타인들이나 또는 3번분과 다른 성향의 사람들은 항상 빛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와는 다른 세계 사람들로 느껴진다고 하네요. 사실 이 정도면 3번분은 뭐 셀럽이나 인플루언서, 연예인을 하셔도 금방 인기랑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3번분은 다수의 사람의 관심을 받거나 챙겨주고 좁은 영역보다는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으며 나랑 사실 뭐 별 상관없는 일이나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영향을 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뭐 집중을 하거나 하나의 일에 몰두하기보다 광역으로 이게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좀 숲을 보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게 다수들이 보기엔 뭐 추앙이나 존경의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반면에 좀 1대1 관계, 뭐 연애나 배우자, 약간 뭐 단짝 친구, 그러니까 좀 밀접한 그런 관계, 그런 개념에서는 약간 결여된 부분이 있어요. 3번문 자체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모를 텐데요. 그 상대들은 3번분이 다수에게 좀 그러는구나. 나보다 다른 게 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걸 잘 기억 못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섬세한 부분,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에서는 아쉬움을 좀 느끼긴 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매력은 다수, 좀 넓게, 숲의 개념에서 본 매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신은 네메시스라는 신입니다. 유니버셜에서는 투 오브 소드라는 카드네요. 앞서 되게 좀 뭐 평화롭고 포근하고 밝은 카드들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좀 암흑처럼 어두운 카드가 한 장 있네요. 근데 이게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바로 좀 복수의 신이거든요. 듣자마자 좀 했을 수 있는데 이 신은 그러니까 인과응보, 업보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좀 뭐 피해 입었으니까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신이 아니고요. 정당한 복수에 해당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람들이 좀 과도한 욕심을 부릴 때, 어떤 좀 오만방자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벌로 복수를 하는 신이라는 거죠. 혹시 영화 중에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금자가 권총을 갖고 있는데 거기 손잡이에 장식된 무늬가 바로 이 네메시스라는 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처럼 3번부는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레아라는 신을 얘기했을 때 포근하고 뭔가 수호하고 지키는 힘이 있지만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며 선이 뚜렷한 사람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에게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용의 주도함도 있습니다. 이처럼 3번부는 본인한테 피해주거나 여러 번 넘어갔지만 아니다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래도 뭐 좋게 넘어가야지 할 것 같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이 세 번째 시는 바로 3번분의 좀 반전 매력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계속 부딪혀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언젠가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싸우는 게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 싫어도 뒤에서 그냥 뒷담 정도 까면서 겉으로는 뭐 철판 깔고 잘 지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3번분은 그런 걸 싫어하고 안 합니다. 그냥 차라리 앞뒤 다르게 할 바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리고 무례하거나 건방진 사람들. 성 긋고 굳이 상대 잘 안 합니다. 완전히 외면하거나 무시까진 아니지만 뭔가 더 다가오려고 하면 물러나고, 연락이 와도 단답을 하거나 확실히 좀 불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강단이 있습니다. 약간 관계 유형 중에 회피형이라고 아시나요? 3번분은 회피형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다만 회피형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강단 있게 하기까지 좀 텀은 있어요. 그러니까 투 오브 소드라는 카드가 자신을 보호하고 눈을 가리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오리지널 카드에서 뒤에 바다가 있습니다. 하늘에 그리고 초승달이 떠 있어요. 결국에 그렇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달이 지고 해가 뜨긴 하겠죠. 이 시간 동안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생각과 판단이 과연 정당한가를 좀 판가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좀 옳은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민하는 거죠. 이와 같은 매력은 오히려 좀 회피를 하거나 평화라면서 결국 막 외면만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3번분이 좀 멋있다, 카리스마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때로 나에게 피해주거나 그런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하거나 사과를 받아낼 줄도 알고요. 은근 기억해두고 실제로 좀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좀 3번분은 흑과 백이 좀 같이 있는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3번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석을 하나 뽑으셨을 텐데요. 색상을 통해서 3번분의 잠재된 매력과 조언점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번분을 위한 원석의 색상은 레드 컬러예요. 레드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이 의미는 좀 사실 좀 다양한 편이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정열, 사랑, 유혹, 자신감, 활력 등을 상징합니다. 사실 3번분의 잠재된 매력은 이렇게 조금 적색, 빨강색 같은 매력이에요. 본인은 과연 좀 알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는 알 겁니다. 3번분은 솔직히 약간 사랑, 이성, 성욕이 좀 강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응집되어 있고 이걸 마구 막 분출하진 않고 있는데 안에 그 에너지는 좀 큰 편이에요. 지금 연애 중이실 수도 있겠지만 연애를 안 하거나 하신 지 좀 오래되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이미지나 모습, 사회가 기대한 모습들에 좀 맞춰 살다 보니까 이런 본인의 본능적인 욕구를 비교적 좀 감추면서 살아왔고,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만약 알게 된다면 3번분 좀 신선하고 의외인 면이 있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좀 드러내셔도 좋아요. 요즘 용어 중에 좀 여미새, 남미새라는 말이 있고 사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3번분은 좀 많이 억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밝힌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이롭게 하는 욕구는요, 건강한 욕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차크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차크라로 치면 해당 색상은 1과 2 차크라에 좀 가까워요. 분명 3번분은 아폴로라는 신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외적으로도 이성들, 타인들에게 좀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고요. 호감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관계들이 좀 얕거나 빠르게 시작하고 끝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분은 뭔가 다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강하게 모여있는 이 붉은 기운의 에너지를 어느 시점이 되면 탁 분출할 때가 올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마치 언제 좀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좀 드리면 이 색을 좀 자세히 보면 완전한 새빨강은 아니고 조금 차분한 톤의 젓갈색입니다. 이처럼 막 미쳐 날뛰는 그런 에너지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차분하고 단단한 느낌의 열정과 욕구,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즐기면서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모르는 나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특별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4번분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매력이 무엇인지 볼 거고요.
마지막은 색상을 통해서 4번분의 좀 잠재된 매력과 조언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인들이 바라볼 때 느껴지는 4번분의 매력은 이 3명의 신이 좀 나왔습니다. 에피프론, 아르테미스, 가이아입니다.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에피프론이라는 신은요, 지혜와 신중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해당 신은 뭐 다양한 설화나 스토리가 엄청 많진 않은데 오히려 그게 이 상징에 더 어울리는 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유니버셜로는 4 오브 컵스라는 카드만 봐도 좀 고민에 좀 사로잡혀 있죠. 오리지널 카드에는 앞에 컵이 3개 있고 공중에 컵이 하나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받지 않고 고민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쩌면 좀 건태감까지도 상징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이 에피프론이 말하는 4 오브 컵스 카드는 그런 뭐 건태감보다는요, 좀 신중하다라는 부분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4번분은 신중한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일부러 좀 미루거나 게으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목표나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조심스럽게 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계획하는 유형에 가깝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타인들이 보기에 매우 매력이다. 스스로는 가끔 내가 답답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쩔 땐 부러울 수 있는데요. 어쩌다 그런 거지? 평소에는 본인이 신중하고 약간은 느리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성향상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봐야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에도 좀 가까운 4번분이라서 어영부영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은 쉽게 남들에게 보여주거나 본인이 활용하지 않고 고치고 고쳐서 쓴다고 합니다. 그게 타인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어서도 있지만 4번분 스스로도 자기 만족적인 부분에서도 완벽하지 않다 또는 그래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까지는 최종 마무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효율성을 따지거나 빠르게 순환해야 하는 거라면 비판을 좀 받을 수는 있고 그게 이제 성격상 안 맞을 수 있는데 자기 페이스에 맞게 나아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어쩌면 약간 뭐 주변에 막 태풍이 부는데 그 가운데 태풍의 눈처럼 주변은 막 정신없고 막 빠르게 휘몰아쳐도 4번분은 그 중심에서 고요히 자기 속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이제 누군가의 눈에는 이제 4번분이 뭔가 득도한 느낌 또는 뭐 욕심이 별로 없어 보인다. 저 사람은 끝까지 뭔가 잔잔히 살아남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식으로 어떤 경제 사람으로 좀 보여지기도 해요. 화려하고 유명하고 뭐 틱에 자신을 드러내는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좀 매니아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은 그런 4번분을 알아볼 거예요. 자신을 PR하거나 뭐 마케팅과 홍보에 좀 급급하기보다 진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지점이 어딘지 시작해도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좀 따져가면서 움직이는 게 4번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르테미스라는 신인데요. 이 신은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우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여신으로 나타났는데 자연을 좀 누비면서 자유롭게 사냥을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상 활과 화살,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항상 여신들은 결혼을 하거나 뭐 아이를 낳거나 하는데 아르테미스는 약간 요즘 현대사회 여성과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독립된 여성이고 결혼하지 않은 신입니다. 이 신은 뭐 달과 사냥, 자연과 인간계를 뭐 조화롭게 좀 연결시키는 역할인데 현대문화에 좀 더 가까운 이미지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이 영상을 보는 4번분이 뭐 여성분일 수도 있고 남성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성별이시든 현대적인 시각, 성별과 문화를 좀 아우르고 이해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앞서 에피프론에서도 지혜로움을 상징한다고 했죠. 요즘 지혜로운 사람들의 취미는 독서, 글쓰기, 명상을 메인으로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걸 다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닌데 전두엽이 활성화되며 메타인지가 올라가고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다 보니까 비교적 지혜로운 생각을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4번부는 다양한 문화, 관념, 가치관, 정체성들을 뭔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템퍼런스라는 유니버셜 카드는 절제이긴 한데 이 절제는 막 참고 막 억제한다와는 다르거든요. 실제 오리지널 카드를 보면 이제 컵 2개를 들고 양쪽 컵에 있는 물을 서로 섞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4번부는 양쪽의 입장, 양쪽 생각, 또는 남녀의 차이,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각각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영역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도 좀 독립적인 성향이거나 연애나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인 삶보다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일들에 좀 더 목적을 둘 수 있어요. 거기서 더 만족감을 스스로도 얻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진로를 좀 잘 선택하셨다 할 수 있고요. 타인들이 보기에 이런 4번분의 매력은 내가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기보다 타인들이 4번분을 훗날 어떤 롤모델이나 멘토로 좀 여길 수 있습니다. 4번분도 당연히 서적이나 매체를 통해서 그런 전문가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배우긴 하지만 결국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맞아요, 다 맞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강요하진 않는데 자신이 그걸 그냥 보여줌으로써 타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에서도 좀 매력일 수는 있겠지만 좀 일적으로 또 사회적 관계 그리고 공적인 관계에서 더 파장이 있는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이아라는 신이 나왔어요. 이 신은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냥 가장 대빵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대지의 여신, 그러니까 땅과 지구와 같이 모든 원천을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카드도 더 월드라는 그 메이저 카드 중에서 마지막 번호 카드죠. 그만큼 많은 영역을 관장하고 세계를 창조한 신이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다만 이렇게 세계를 만들고 생명을 만듦으로써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문제, 시련들도 같이 탄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이아는 제우스에게 어떤 일들을 좀 지시해서 권력도 행사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처럼 4번부는 앞서 아르테미스도 그렇듯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보는 시야가 좀 무지막지하게 넓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피곤하게 사나 싶을 수 있지만 4번분이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성향상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뭔가 봉사라든지 문제를 바로잡는 힘을 쓰는 것도 좋아하긴 하겠지만 내가 우선 권력자가 되고 그런 권한이 생기는 것이 먼저다. 한마디로 어떤 성공하고 싶은 욕구와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유명해져야 그만큼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또는 따르기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봉사자인 것 같지만 조금은 더 권력형에 가깝습니다. 그냥 내려두고 평온하면 됐지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그만큼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걸 타인들이 보기에 4번분만이 가진 매력이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나 남들에게 좀 존경받는 권위자들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막상 주변에 곁에서 찾아보면 흔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1, 2%들이 이끌어 가니까요. 다만 앞서 말한 에피프론처럼 신중하고 좀 고민하고 약간은 느린 성향도 있어서 생각만큼 빠르게 결과를 내는 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속도가 있고 사회에서 변화하는 속도는 더 빠르니까요. 그의 스스로 좀 딜레마나 부딪힘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추구하고자 하는 꿈, 목표는 큰데 여기저기 넓게 시야를 좀 보면서 절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를 뾰족하게 추구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네요. 근데 어쩌면 좀 신기해요.
그 4번분 특성상 개개인이 나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느냐보다는 그냥 사회에 내가 어떻게 이바지하고 영향을 줄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원래는 더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심심해서 그냥 아니면 이끌리듯이 온 것 같아요. 아무튼 4번분은 스케일이 좀 남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성과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느낌은 아닌데 또 나중에 가면 갈수록 또 범접할 수 없을 것 같고 멀어질 것 같다라는 좀 아련함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4번분이 TV에 나오고 있거나 해외에 나가 산다든지 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좀 남다른 영역에 매력이 있는 4번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석을 좀 하나 뽑으셨을 텐데요. 색상을 통해서 4번분의 잠재된 매력과 조언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4번분을 위한 원석의 색상은 사실 보시면 한 컬러는 아니었죠. 흰색, 회색, 검은색 이런 것들이 좀 섞인 무늬입니다. 살짝 좀 달마시안 같은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4번분은 이걸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원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색상 자체의 고유한 의미는 아니지만 무늬와 같이 좀 다양성을 상징하고 수용한다는 뜻이 있죠. 근데 그와 동시에 색깔이 거의 무채색 계열이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인 베이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4번분의 잠재된 매력이고 조언점이라는 거는요. 4번분이 추구하는 부분이 워낙 넓다 보니까 본질적으로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가치관도 때때로 변화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혜롭기도 한데 동시에 신중하고 조심성이 큰 사람이라 이제 내가 어떻게 좀 넓게 비춰질지 영향이 갈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내가 고려하는 영역이 너무 넓어서 나중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 라고 까먹을 수준으로 멀리 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 잠재된 매력, 성향인 다양성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 수용해라 라는 의미보다 본인이 어떤 한 자아를 탁 고정해두고 그거에만 맞춰서 기준을 세우다 보면 물론 그게 어떤 통일성이나 일관성은 있어 보이겠지만 과도하게 너무 경직되거나 좀 신중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 가치관으로는 이게 맞는데 처음에 내가 그런 말 했으니까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어도 계속 아니야 하고 바꾸고 돌아가는 선택을 주로 할 겁니다. 사람은 진짜 돌은 아니잖아요. 변화하고 유연하죠. 심지어 돌도 시간 지나면 모양이 바뀝니다. 내가 나를 어딘가에 가둘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한 마지막 신이 좀 가이아라는 신이었잖아요. 이 카드는 세계, 더 월드라는 카드입니다. 그만큼 세계라는 영역은 넓지만 그 세계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 틀이 되죠. 그러니까 그 지구, 세계 안에 갇혀 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알려주는 통찰 중에서 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도 그러한데 사람은 어떨까요? 이처럼 내가 만든 어떤 틀 안에 계속 가두기보다 가끔은 좀 번복할 수도 있고 말도 바꿀 수 있고 충동적이지 않은 선에서 방향을 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이 길을 택했다고 해서 새길을 가지 말란 법 없고 다른 길도 가볼까 호기심을 가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죠. 조금 더 유연함을 갖고 스스로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선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